미국의 광대살인마 존 웨인 게이시는 1942년 미국 시카고의 자동차 정비공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선천적으로 심장과 몸이 약해 남자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학대와 모욕을 당하고 4살이란 어린 나이에도 벨트와 빗자루로 맞아 기절까지 한 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게이시는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음에도 노스웨스턴 비즈니스 컬리지 경영학과에 입학했고 신발회사의 판매원으로 취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게이시는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부장으로 승진했으며 동료 직원인 마를린 마이어스와 약혼하게 된다. 게이시의 장인은 미국 아이오와주 워털루에 있는 3개의 레스토랑을 구매했고 그곳으로 이사해 장인의 레스토랑 경영을 하며 제법 수익이 좋았는데 연간 $15,000와 식당의 수익금까지 받게 되었다. 자녀까지 가지게 된 게이시에게 그의 아버지는 과거 자신이 게이시에게 저지른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진심으로 사과하며 게이시의 능력을 인정했고 게이시는 이 시기를 완벽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게이시는 지역 청년회의소에 참여해 대령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청년회의소의 부회장이 되었는데 청년회의소는 워털루에서 스와핑, 마약, 매춘과 관련되어 있었고 게이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여러 차례 어린 소년들만을 상대로 관계를 시도했고 만약 거부한다면 농담이나 도덕적 시험 따위였다고 둘러대곤 했다. 당시 18세 소년이었던 한 피해자의 증언에 친구들이랑 게이시의 집에 들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어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게이시는 지하실에서 포켓볼을 치며 놀다가 포르노 영화를 보여주더니 자신에게 성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하며 머리에 총을 들이댔고 놀라서 싫다고 거부하자 게이시는 그냥 시험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잠을 자는데 방에 들어와 목에 칼을 대며 똑같은 소리를 했고 눈물을 흘리며 거부하자 실실 웃어대며 이번에도 농담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10대 소년들에게 저지른 성범죄가 1968년에 드러나면서 10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지만 게이시는 불과 18개월 뒤인 1970년 가석방되었다. 선고 후 부인에게 이혼을 당하게 되고 체포 당시 정신감정에선 게이시는 반사회성 성격장애 및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진단받았다. 수감 생활 중 게이시의 아버지가 간경화로 사망을 하였는데 이때 소식을 들은 게이시는 매우 슬퍼했다고 하며 장례를 위한 특별 외출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출소 이후 게이시는 어머니의 돈으로 시카고에 집을 마련해 레스토랑 주방에서 요리사 생활을 했다. 게이시는 지속적인 남색 성향을 보였고 몇 번 정도 기소도 당했지만 추가로 징역살이는 하지 않았다. 1971년 게이시는 캐롤 호프와 재혼을 했는데 캐롤은 게이시의 여동생의 친구였고 재혼 이후 게이시는 요리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 요리사를 그만둔 이후 게이시는 PDM 건설이라는 건설회사를 만들고 처음엔 간판 만들기, 콘크리트 붓기 같은 비교적 간단한 일을 했으나 점차 큰 성장을 이뤄 인테리어, 리모델링, 건물 건축 등의 복잡하고 어려운 일까지 확장했다. 이윽고 PDM 건설의 연매출 총액은 1970년대 당시 $200,000,000를 넘기 시작했고 사장이었던 게이시는 큰 부를 손에 쥐었다. 1975년 말 게이시는 아내에게 양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하게 되고 게이시는 아내에게 이후로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한 뒤부터 밤늦게 일을 나가 아침 일찍 집에 돌아오곤 했다. 이윽고 아내는 게이시가 10대 소년들을 차고에 데려가는 것을 보았고 집안에서 게이 포르노도 발견하게 되며 둘은 1976년 상호 합의하에 이혼했다. 이후 지역 봉사협회에 가입한 게이시는 졸리조커라는 광대 클럽에 대해 알게 되고 광대 클럽의 회원들은 병원에 있는 어린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공연을 하고 기금 모금 행사 및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일을 했었는데 게이시는 이 클럽에 들어가 의상 디자인과 광대 메이크업을 하는 방법을 배우며 자신만의 퍼포먼스 캐릭터를 만들었고 희대의 광대 살인마가 탄생하게 된다. 게이시는 한창 사업이 번창하던 시기에 다시 범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단순한 추행이나 성범죄만 해서는 감옥에 간다는 것을 깨닫고 더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된다. 살인은 발각시 100% 사형이지만 그건 게이시에겐 살인을 주저할 이유가 되지 못했다. 처음에는 회사 직원을 타겟으로 했으나 점점 대담해진 그는 길가 소년들을 하나씩 납치해 성범죄 후 살해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 가족들은 아들이 실종되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단순 가출로 판단하고 수사에 나서지 않아 이는 피해자들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게이시는 연쇄살인을 위해 교활한 수법을 사용했는데 그가 살던 당시 시카고는
사회 분위기가 보수적인지라 청소년들이 동성애 성향을 지녔다는 것이 발각되면 집에서 쫓겨나거나 가족들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 가출하기 십상이었다. 이들은 곧 게이시의 표적이 되었고 그는 그런 소년들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다니며 돈을 건네주고 매춘을 제한하거나 마약이나 일자리 등을 주겠다고 꼬드겼다. 의지할 데 없었던 소년들이 게이시의 말을 믿고 그의 집까지 따라가면 우선 그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목에 밧줄을 걸어 뒤에서 조이고 당겨 교살했다. 이 중엔 동성애 성향이 없는 소년들도 돈과 일자리를 주겠다고 꼬드겨서 살해하기도 했다. 1978년 12월 드디어 덜미가 잡히는 사건이 발생한다. 1978년 12월 13일 지역 약국에서 일하던 로버트 피스트라는 남성은 알바가 끝난 뒤 실종이 되었는데 그의 엄마는 아들에게 어떤 건설회사 사장이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 라는 말을 전해 들었었고 그 사장은 바로 게이시였다. 게이시는 수사 협조를 거부하였고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2개의 운전면허증과 반지, 각종 마약과 포르노 잡지 등 게이 관련 책들이 발견되었지만 이는 피스트의 살해 혐의를 입증할 수는 없었다. 경찰은 우선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한 뒤 수사를 진행했고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의 집에선 피스트의 알바 동료가 끄는 약국 영수증과 이전에 실종된 피해자의 차가 게이시의 소유로 되어 있었고 결국 게이시는 피스트를 살해하고 시체를 강해버렸다고 자백하게 된다. 경찰은 게이시의 진술을 토대로 그의 자택 마루 및 크롤스페이스와 다른 소유지에서 100고라가 된 시신 29구를 찾아냈고 근처의 강에서도 시체 4구를 찾아냈다. 결국 1978년 12월 22일 존 웨인 게이시는 자신이 1972년부터 33명을 죽였다고 자백하였다. 게이시는 시체를 강에 버린 이유에 대해 집에 더 이상 시신을 묻을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33구 모두 살해한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당연히 처벌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1980년 재판 끝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확정되었다. 사실 이전에도 게이시가 체포될 기회는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종 피해자들을 단순 가출로 처리하거나 살아남은 피해자의 증언을 믿지 않는 등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당시 게이시의 명망은 마을 내에 두터웠기 때문에 경찰은 게이시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해를 입은 로버트 피스트와 같은 학교를 다니던 학생의 아버지가 경찰이었고 피스트 부모의 말을 믿고 수사를 시작하면서 게이시의 범행이 드러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모든 게 밝혀진 게이시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수사에도 협조적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결국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후에도 게이시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등 항소를 했지만 항소법원과 대법원 모두 사형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며 기각되었다. 게이시의 사형은 3심 공판이 마무리된 지 얼마 후인 1994년 5월 10일에 약물주 사형으로 집행되었다. 게이시는 마지막 식사로 새우튀김 12마리, KFC 치킨 1마리, 프렌치 프라이, 딸기, 제로 콜라를 먹었다고 한다. 사형 집행 당시 입회한 경찰관의 증언에 존 웨인 게이시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눈을 뜬 채 사망했다고 하며 게이시의 사형 집행 중에 약물이 응고되어 체내에 주입되지 않아서 튜브를 교체하는 등 소동이 있었고 이 때문에 다른 사형수들에 비해 꽤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약간의 비난 여론이 있었지만 그를 사형시킨 사형 집행관은 게이시는 그가 죽인 사람들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죽었다 라고 답하자 비난 여론이 순식간에 잦아들었다고 한다.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는 글과 그림에 집중해 10,000통이 넘는 편지글을 썼고 2,000점 이상의 유화를 완성했다. 글과 그림 모두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하며 능력뿐 아니라 예술적 재능도 충분했기에 기본 윤리의식만 있었다면 나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거라 예상하지만 욕망을 이기지 못해 자신과 수십 명에 달하는 타인의 인생을 모두 파멸로 몰아넣었다. 현재까지도 미국에 돌고 있는 이른바 살인광대 괴담의 원형을 만든 인물. 매체에 등장하는 통통한 살인광대 컨셉을 가진 캐릭터들은 거의 대부분 존 웨인 게이시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만화스폰의 광대 악마인 클라운과 유희왕의 머더서커스란 몬스터 카드 등 게이시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인다. 게이시는 평생 동안 자신의 동성애 성향으로 천인공노할 범죄까지 저질렀지만 정작 그 자신은 동성애자들을 지극히 혐오했고 그런 발언을 서슴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성적 지향이 양성애자이므로 동성애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동성애자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쓰레기들이기 때문에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떠벌리고 다녔다. 당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인지라 사건이 발생했던 미국 전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 뉴스에도 앞다투어 보도되었을 정도로 그 임팩트가 매우 컸고 94년 사형 집행 당시 한국 일간지에도 보도되었다.